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돈을 번 사례가 있잖아. 서준 씨도 많지. 저희도 그거 팔았잖아, 그거. 자, 돈을 그렇게 뭉텅이로 벌었어. 그제? 근데 왜 나 밥 안 사줘? 사줬도 않나. 밥을 우리 모이면 몇 번을 몇 번을. 근데 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PT 사례를 이야기해 준 게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모르는 사람들 공부를 해서 응. 돈을 벌었다? 그래서 난 이렇게 이야기해 주거든. 그 고기를 내가 잡아드릴까요? 잡는 법을 배우고 싶으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고기를 꾸준히 자기가 잡아서 먹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 이야기를 좀 끌어놓은 과정들은 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근데 그런 사례들이 그게 당신이 오늘 우리 협회 광주에 처음 와서 첫사람이라면 제가 이런 말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이미 사례들이 있고 이런 사례들 중에서 성공했던 이야기를 이제 해드려요. 이명숙 씨부터 해서 몇 분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그랬냐면서 팟캐스트를 듣고 오신 분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오셔서도 이야기가 들어오지만 그 팟캐스트를 안 들어보신 분들은 또 팟캐스트를 듣게끔 해드려요. 그리고 직접 그렇지, 폰에 설치도 결국은. 해드리고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렇게 그런 우리가 기존에 계속 강의하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보다 실제로 자기처럼 경매에 대해서 전혀 초보인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 과정을 듣고 그것을 굉장히 또 만족해하면서 자기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죠. 저희도 저기 스파르주에 왔었던 경철 씨 있죠. 그 친구도 초기에는 어떤 질문하는 것조차도 잘 안 됐었어요. 네, 근데 몇 번 교정 받고 뭐 하고 하더니 A4를 몇 장씩 써왔어. 한 저기 두세 군데 이렇게 업소한테 물어보고 나서 굉장히 빨리 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이유가 공부하기가 쉽다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공부가 쉽다. 네, 공부가 그러니까 쉽다. 그 친구가 22살짜리인데 그런 친구도 뭐 어떤 방법을 알려주니까 A4지로 몇 장을 시세 조사를 해올 정도로 금방 한다. 그 친구가 또 축구를 했기 때문에 컴퓨터와 거리가 멀었어요. 이명식 씨랑 비슷했어. 그 친구가 네. 나이도 어린데도. 네, 그래서 메일 같은 것도 약간 이제 많이 쓰진 않고 그래서 컴퓨터 다루는 것도 미진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스파라주 때 많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많이 처음 해본 게 많았었는데 그런 친구들도 한 2개월도 안 됐나? 네,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네. 그러니까 법원 경매 그럼 대부분 배우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진이도 가르쳐 보니까 다른 것보다 배우기가 쉬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해를 잘 못하지만 가르쳐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걸 봤지. 주식 같은 경우는 공부 아무리 해도 늘지를 못해. 안 늘어. 오늘한 공부가 내일 달라지거든.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또. 그러니까 오늘 이 기업 얘기해도 내일 또 실적 떨어진 거 또 외워야 돼. 근데 이제 경매라는 것은 지식을 몇 개만 알면 뭐 추가적인 업그레이드가 많지가 않지. 그 다음에 어떤 그 변동폭이 있어서 과거의 오늘의 지식이 과거의 지식으로 이렇게 후퇴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크게 변동이 없어. 부동산처럼 크게 안 변해. 지식도.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럼 그 지식량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한번 배워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쉬워질 수밖에 없는 거지. 추가적인 업데이트에 대한 부담이 없다. 지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까 제시를 뭐라 그랬었지? 경매라는 것이 금방 자기가 한 말은 기억하는 걸로 하자.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 이명숙 씨 이야기도 들었고 사례를 통해서 물건개발 스파레주 그 이야기도 했지만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느낀 감정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 그리고 이게 어렵게만 느껴지고 자기가 PT를 받아도 좀 힘들어했던 부분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다는 원리를 깨닫고 그러니까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굉장히 쉽다고 느껴지고 그 쉽다고 생각하는 것을 토대로 다시 물건도 검색하고 하니까 정말로 좋은 물건들을 계속 쏙쏙 그 개발해 내더라고요. 그 과정을 봤을 때 그 방금 서진이도 쉽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항상 늘 쉽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쉽다고 할 때는 사기꾼 같다며. 돈을 어떻게 저렇게 쉽게 버냐고 그랬다면서. 3년 전에 그거 한 번 그랬잖아. 왜 그래? 근데 그걸 깨달은 거지 나도. 그러니까 원리를 깨달은 거야. 나도 오늘 놀랬던 게 두 명이 하는 소리가 쉽다 얘기를 계속 하거든. 네. 원래 서진이 같은 스타일도 이렇게 되게 깐깐한 스타일인데 지금 얘기가 공부하기 쉽잖아요. 이렇게 던져버린단 말이야.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언어를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지. 공부하기가 쉽다. 에? 어떻게 경매에 가요? 법도 있는데. 그제? 그 다음에 난 바쁜데. 현장을 발품 팔아라고 하던데 현장 다닐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현장을 많이 다녀라는 입장에서 보면 자기 본업이 있는 입장이면 못하지. 그렇죠. 못한다고. 근데 이제 실제로 경매를 투자해서 돈을 벌어보면은 많이 발을 걸어 다녀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건 알게 됐지. 그래서 직장인들이 겸업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렇잖아. 그런데 이제 법원 경매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나한테 누군가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얘기해. 이게 이제 우리 알토란 강의할 때, 내일이 알토란 강의 1강이에요. 내일, 그렇죠. 통상은 이렇게 하지. 경매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1번은 부자 되고 싶으세요? 네.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사회의 주류층이 가지고 있는 부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자는 거지. 그렇잖아. 주류층이 어떤 부자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냐고. 주된 재산이 뭐야? 1순위가 부동산이라고. 서울에서 10억짜리, 20억짜리 그 집을 갖고 있으면 벌써 지방에 비해서는 부자야. 맞지? 그러니까 부동산 부자라고 따로 있고 주식 부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재산의 한 7, 80% 비율은 부동산이라고. 그 다음 현금 자산, 그 다음 주식 이렇게 보유가 돼 있다고. 채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하게 현재 주류층이 옛날부터 6.25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부자된 사람들 보면 다 부동산으로 이렇게 부자된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 압도적이야. 그러니까 확률상 너무 많고 사례상 너무 많아. 지금 우리나라는. 그리고 그 말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 부동산으로 부자된 사람이 많은 걸 다 인정해. 그 인정 안 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부동산 떨어진다라고 저주를 하는 놈들은 많아도 근데 그런 놈들이 재산이 없어. 재산이 있는 놈이 말을 하면 믿음이 가겠는데 재산이 없는 놈이 있는 놈한테 부동산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주수를 거는 거지. 주문을 거는 거지. 그게 지가 예측을 할 능력이 없고 첫째 재산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산 있는 걸 예측을 해서 떨어지네 만에 그래.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자들이 형성하는 게 부동산이구나. 그럼 나도 부동산 해야 되겠네? 여기 이 결론 도출되는 거 쉽잖아. 통닭집 아니니까 너도 나도 통닭집은 잘하면서 그잖아. 그렇지만 통닭집은 10명이 하면 10명이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럼 10명이 하면 몇 명이나 부자 돼? 통닭집에서? 100명 하면은 2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2명이 부자 된다고 하면 나 같은 경우 어때? 안 해야 되겠다 그런다고. 서진이는? 저도 안 하죠. 확률상 너무 떨어져. 너무 떨어지니까. 그렇잖아. 내가 지금 사실을 다시 도전하려 그러면 확률이 너무 떨어져. 그냥 사실을 봤는데 한 뭐 100명이면 80명 붙는다 그러면 나 지금부터라도 다시 공부하지. 그지? 근데 지금 뭐 100명이 도전해서 한 10명 붙어요 그러면 그거 또 몇 년 가겠구나. 안 한다고. 그러면 그런 어떤 합리적인 선택처럼 우리가 애들을 학원을 보냈는데 그 학원에 갔더니 똑똑한 애고 점수 잘 나온 애들이 10명 가면 2명밖에 없고 어떤 학원은 영어학원 보내놨더니 10명 보내놨더니 8명이 서울대 간대. 그럼 어디로 보내 학부형이? 그쪽으로 보내잖아. 그럼 똑같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은 부동산 하면 웬만하면 돈을 벌었다는 사례를 듣는 사람의 경우가 더 많으니 그럼 부동산으로 보내는 거지. 근데 주식에서 벌었다는 놈보다 망했다는 놈이 더 많단 말이야. 그럼 안 보내야지. 나도. 되게 쉽다. 그래서 법원 경매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은 나는 1순위가 통계를 봐라.
한국의 부자들의 어떤 주된 무기가 뭐냐? 부동산이다. 그럼 이 무기가 어제 오늘 일이냐? 아니다. 십수년, 수십 년 전부터 부동산을 한 사람이 한국의 지배층이었다. 그럼 어때? 땡기잖아. 이게 첫 번째 선택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1번은 주류층을 보고 사회 현상을 봐라. 그거 2번은 그러면은 법원 경매를 왜 해야만 되냐가 2번이 그때 내가 말한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어때요? 일반적인 직장인으로서는 현금 모아서 돈을 못 벌어. 아까 서진이 사례처럼 그잖아. 그냥 급여생활자로는 돈을 안 벌려. 절대 안 벌리지. 부자가 되지 못하지. 그러면 거기에 뭔가 플러스로 얹혀줘야 돼. 그게 재테크인데. 얹히려고 시작했다가 재산 거덜난 게 주식이잖아. 근데 얹혀줘야 돼. 그러니까 얹혀진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로스가 날 확률이 낮아야 돼. 즉 미친년처럼 널뛰기를 안 해야 돼. 널뛰기 장세가 있으면 안 돼. 그럼 부동산이 널뛰기 장세가 있냐를 보면은 꾸준히 오르는 장세가 있다. 올랐다 쓰기도 하지만 요즘에 보면 부동산이란 게 요즘에 불경기잖아요 한다는 관점은 오로지 시세 차익면만 바라보는 현상이고 내가 늘 말했지만 아까 그 용익적 측면도 있고 네. 용익적 측면이 있잖아.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놓고 반드시 차익만 남겨야 돈이냐 안 남기면은 안 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용익가는 돈을 투자하는 거 특히 부동산에는 그림이 그게 가능해지잖아. 융자를 많이 빼. 그러면 근데 월세 자기 건물이니까 월세 얼마 나온지 알 거 아니야. 그 다음 융자하면 융자 이자 얼마 줄 거 아니야. 그럼 덧셈 뺄셈만 하면 되지. 200만 원 아까 그 상담한 것도 그거잖아. 200 받아서 이자 100 주면 100만 원 남잖아. 그거 단순 계산이요. 초등학생도 하는 계산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는 거를 하면 되거든. 그런 물건들이 많아. 왜냐면 시국이 아무리 바뀌어도 은행 이자가 부동산 월세 이자보다 높을 리가 없어. 그렇지 않아? 저기 후진국에서는 가능하겠지. 불가능해.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넘어버렸으니까 이미. 불가능해. 그래서 은행 이자가 예를 들면 20% 한다고 쓰면 월세는 20% 넘어. 대한공경매사협회에서 가슴 뜨거운 지부장을 모집합니다. 아주 작은 투자로 대한공경매사협회의 우수한 전국 지부장이 되어 창업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세요. 전국 방방곡곡 법원 경매 교육이 필요한 모든 곳에 깊이 뿌리내리며 우수하고 검증된 경매 교육 프로그램을 전파할 최선봉 해설 인재가 필요합니다. 모집 대상, 저렴한 초기 투자로 존경받는 경매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투자 기술까지도 습득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제2의 인생으로 거듭나고 싶은 분. 상담 문의 02-888-5704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경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어떤 거는 천천히 반영이 돼. 그러니까 멍청한 임차인들은 집주인 뒤져버려라 그러면서 올리라는 놈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집주인들을 조져서 세입자들이 잘 샀다 살판났다는 사례는 없다고. 먼저 주고 항상. 옷을 예를 들면 겨울이야. 요즘 춥죠? 나는 10커플 입고 있는데 쟤는 호수로 입고 있어. 그럼 누가 먼저 주고? 걔가 먼저 죽는 거지. 쉽게 이해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 서진이가 말한 대로 부동산을 가지고 싶었다. 그 말은 뭐냐면 뭔가가 든든한 갑옷 같은 걸 걸치고 싶은 거지. 부유층으로서 올라가고 싶고 어떤 호랑이 정도는 안 돼도 매직으로 자기 몸에다가 줄 꺼가지고 호랑이처럼 흉내를 내는 거지. 무늬만 호랑이. 무늬만 호랑이라도 하다못해 집이라도 하나 사서 줄을 끊는 거지. 그냥 자기 몸에 이렇게 그으면서. 그러니까 법원 경매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돈이 느는데 애진간하면 미친년 널뛰기처럼 안 뛰어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형태가 필요한데 안정적인 모델로는 부동산이더라. 그렇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말 돌보지 않아도 그대로 있어. 원전도 보장되죠. 그치. 돌보지 않아도 되는 거가 은근히 세, 부동산이. 원전이 보장되기도 해. 원전이. 그러니까 이런 지금 내가 말한 것만 해도 두 가지 특징. 법원 경매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요 두 가지지. 일단 주류층이 하는 걸 봐라. 두 번째는, 재물이 까이는 게 좀 적다. 널뛰기 장세가 없다.
요것만 해도 부동산 쪽으로 와야 돼. 그러면 부동산이 떨어집니다라고 얘기하는 놈들 있잖아. 그치? 그럼 부동산이 떨어져서 못하겠다 그러는 사람이면 주식 안 해야 되는 거지. 주식은 더 안 해야 되잖아. 안 그래? 주식으로 떨어진 거 보는 거는 지금 당장도 객장 가봐 떨어져서 지금 우울한 놈 천지에 깔렸으니까. 그러니까 떨어져서 안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거는 진짜 지금 내가 봐서는 재산 없는 놈들이 그냥 모여 있는 거야. 그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딱 재산 까보면 없을 것 같아. 근데 주식은 구조적으로 덤비기 쉬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까이더라도 덤비기 쉬우니까 가는 거지. 맞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이 아까 그렇지만 경매도 배우기 쉽다며. 그러니까 쉽다라는 거 알려주면 되겠네. 그렇잖아. 근데 일단 일반인들은 쉽다는 거 알려주는 게 법이 들어가면 일단 어렵다라는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쉬운 법원 경매 쉽게 배우는 법원 경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컨셉에서 부동산을 해야 된다라는 귀결로 온다고 논리적으로. 맞지? 요 두 가지만 해도 논리적으로 왔어. 자, 부동산 해야 되겠네? 이제 왔어. 근데 부동산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동산이란 동굴로 하나 딱 들어왔더니 안에가 어떻게 돼 있어? 캄캄해. 또 그 다음에 동굴이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이 동굴이 어딜 가야 직경이 한 될지 200km야. 그래가지고 쑥 들어갔어. 200km니까 여기서 서울에서 저기 대구 정도까지 거리가 되는 터널이 하나 있어. 들어간 거지. 부동산 터널로. 상상력을 잘 발휘해보라고. 근데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작은 터널들이 한 100만 개씩 있는 거야. 그 하나가 분양. 그 다음에 뭐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부동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토지를 어떻게 하는 놈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파트 딱지. 뭐 아파트 그게 이제 분양권 거래 이런 거고.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법원 경매라고 터널이 하나 딱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동굴에 들어와서 보니까 또 하나의 어떤 조그만한 동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법원 경매 터널인 거야. 이러면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 법원 경매를 굳이 부동산을 왔는데 와서 또 이상한 걸 선택을 해서 또 재산이 까이거든. 기획부동산이 특히 그렇지. 통일될 때까지 안 팔리는 땅들 되게 많아. 땅은 잘생겨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 어차피 40강 시작하니까 이제 또 할 데가 올 거야. 땅은 잘생겨야 돼. 왜? 왜일까? 땅이 보기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땅이 예뻐 보이면 보기 좋아 보이면 그걸 향후에 팔기도 좋죠. 그렇지. 즉 수요층이 주택보다는 적기 때문에 당연히 적기 때문에 땅은 잘생겨야 팔리겠지. 맞잖아. 찾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땅이 집보단 적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잘생겨야 팔려. 땅 이야기하니까 옛날에 어떤 땅 생각난다. 그래? 일단 나도 땅으로는 재미를 많이 봤거든. 어제도 우리 엄마 그런데 절에서 엄마 친구 아들이 삼성 다니나 봐. 한 4년 전에 그 기업에서 사라 그랬대. 그래서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이번에 팔아서 1억 5천 벌었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너무 올라버려서 제주도 땅 같은 경우가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기업에서 이제 권했나 봐. 그런 땅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죠, 엄마가 그렇죠. 말이 그 당시에 미아리 땅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자기도 3천 주고 1억 5천 받았다 이거야. 그때 6개월 만에 받았어 보상을. 그러니까 그러던 시절이었어. 그때는 진짜 뭐 돈 벌던 시절이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수많은 투자 방법이 있지만 보편적인 방법으로 제일 만만한 게 첫째 그 터널 안에 만만한 게 뭐냐면 부동산의 도매 시장이라는 거지. 지금 그 아까 말한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터널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 들어왔더니 터널이 또 수만 개야 예를 들어. 근데 그 중에서 법원 경매라는 터널이 하나 딱 딱지가 붙어 있는데 그거는 뭐냐고 봤더니 동굴 입구에 뭐가 써져 있어. 한 달마다 20%씩 깎인다라고 써져 있는 거야. 싸게 팔아요라는 떨이 시장이 있었던 거지.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이 돈 된다는데 동의하고 들어왔어. 그럼 떨이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맞지 않나? 싸게 파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많은 오프라인 그 소매 시장보다는 도매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정상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 깎아주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파괴했어야 되고. 그렇지. 보통 아파트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그 사람들이 이문을 남기는 이유는 땅을 시세대로 안 줘.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시세보다 한 7, 80%에서 깎아버려서 보상한다? 옛날에는 한 뭐 60%까지도 막 그냥 덤핑 쳐가지고 막 해서 개발 반대하고 막 그러다면서 이루어졌어. 강행을 했어. 그러다가는 나중에 이제 그 시세를 고려한 감정이라 그래가지고 막 80, 90%까지는 끌어올렸다고. 그래도 일반적인 소매가 수준보다는 싸게 사. 즉 뭐냐면 아파트 건설업자든 재건축업자든 재개발업자든 토지 자체를 경매 수준보다는 높지만 시세보다는 싸게 사서 들어와. 그게 이제 그 법이, 재개발 법이 보호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몇 명 정도만 꼬시면은 그냥 강제로 밀릴 수 있게끔 법을 해준 거지. 그 지역을. 그러니까 이권이 어마어마한 거지. 싸게, 그 넓은 땅을 한 업체마다 1,000만 원씩만 싸게 해도 세대가 1,000세대면 얼마야? 돈이 얼마야? 1,000세대면 얼마야? 1,000세대에 1,000만 원이면, 응? 1,000만 원에, 10억, 100억이야. 100억. 그런 거야. 그리고 이 땅은 넓은 걸 다 형 시세보다 싸게 샀어? 그 넓은 땅을? 그지? 그것도 아니야. 은행 돈 껴서 샀어. 근데 그 같은 땅 위에다가 건물을 20층 딱 올려. 그 막 옛날에는 그 정도 평수에는 집이 한 개 들어갔는데 20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20채를 분양을 하다 보니까 떼돈을 버는 사업이 아파트 사업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를 분양해서 그 누구지 걔? 한보 정태수. 정태수가 세무 공무원이었어. 근데 음마아파트 지우고 나서 떼돈 벌어버렸잖아. 기업돼 버렸잖아 완전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단독주택은 이 땅에 집이 한 채 동그라니 있는데 이 많은 넓은 땅을 싸게 샀어. 1차에 감정평가라는 이유로. 그 다음에 한정된 땅에다가 이렇게 올려버렸어. 각 층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팔아. 골 때리지. 1층 7억이면 2층 8억, 9억 뭐 이렇게 그래 올라갈수록 더 봤어. 노야 1층은 더 비싸.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1,000세대, 2,000세대 분양 딱 해버리면 엄청난 기획이 된 거야. 근데 그 재개발 자체도 그렇잖아. 땅은 도매에 사서 튀길 때는 팔 때는 튀겨서 팔아. 어마어마한 거지. 그지?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흉내낼 수 없잖아. 기업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를 하면 돼? 도매로 사는 데로 가서 시세대로 팔면 되잖아. 그지? 네. 그래서 도매로 우리가 사는 수 있는 게 보장되는 시장은 경매밖에 없지. 기회밖에 없다. 그 다음에 능력껏 자기가 시세가 오르면 시세대로 높게 팔면 되고 안 되면은 당시 시세대로 그냥 갖다 팔면 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영세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도매 시장이고 대규모의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도매 시장은 아파트 분양인 거지. 그렇죠. 그잖아. 땅을 싸게 허름한 거를 똥값에 사가지고 진짜 그 시세보다 안 주더라고. 많이 안 줘. 그러면서 조합원들한테는 저가로 분양한다고 해놓고 나머지 그 빈 세대 수백 세대는 그냥 자기가 팔아서 자기가 먹는 거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봐야 된다. 법원 경매가 도매 시장이라는 측면이고 우리 같은 소규모의 영세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뛰어들 수 있는 인위적으로 이게 도매가 보장된 시장이 없단 말이에요. 싸게 덤핑한 시장이 대한민국에 없어. 경매 말고 뭐가 있어? 아까 말한 그 재건축 이런 거는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또 대규모 기업들이 큰 사업을 하면서 덤핑 쳐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덤핑 시장이 하나가 또 있고 우리는 경매 시장은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덤핑 시장에 들어가는 거고. 그제? 그런 게 또 경매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면 이런 이유에 의해서 성공 사례가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겠네. 자, 있어요, 없어요? 경매 성공 사례. 있죠. 많이 있죠. 지금 많이 있죠.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한 사례가 있을까? 유형을 좀 구별해 줘 봐봐. 어떤 종목적으로 이야기를 뭐든, 하자면 뭐 단독주택 그러니까 다가구죠. 다가구로 이렇게 해서 성공했던 이야기 있고 자세한 거는 좀 설명하기 뭐하고. 그러니까 그 상가 개인들 투자를 같이 했- 개인 PT들의 성공 사례도 성공 사례고
너무 많지 않아? 우리 옆에는? 너무 많죠. 인천은 없나 봐, 조용한 거 보니까. 상가도 그렇고. 예. 인천은 본인이 산 성공 사례가 가장 큰 거 아니야. 근데 많이 얘기해가지고. 아니, 많이 얘기해도 또 해야 해야 될 게, 왜냐면 나 같은 경우에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자기처럼 자연스러워지잖아? 내가 벌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저 그래요. 그렇지. 내가 지금 반응 봐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야. 자기가 안 번 거 같아. 그리고 내가 뭐 갖고 있나라고 물음표가 떠. 기억이 잘 안 나 또. 기억이 안 나 진짜.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강의할 때 그런 말을 한 적 있었지. 이게 기억이 안 나.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잖아. 3대 독자를 하나 데리고 있으면 걔가 어디 뭐 손톱 밑에 그 상처 난 것까지 기억해, 부모가. 그렇죠. 근데 10명 정도 되면 누가 하나 집에 안 들어와도 몰라. 그런 것처럼 개수가 좀 많아지거나 부동산 쪽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자기 거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게 돼. 점점. 진짜로.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를 체험을 해야 돼. 근데 나는 2개월 정도도 안 됐는데 잊어버리는 거 뭐지? 그러니까 지금 2개월 전에 그래도 한 6, 7천 이상 벌었잖아, 실차익에. 그러면은 사실 엄청난 거거든. 그 엄청난 거야. 일반인들이 그걸 못 모아. 봐봐, 연봉 1억짜리도 1년에 한 몇천 못 모아. 몇천은 무슨. 못 번지. 자기 생활하면 또 못 모아. 연봉 1억이 되려면 과장 부장급은 돼야 돼. 그럼 과장 부장급은 그때도 내가 말했지만 자기 후배들하고 만나도 지가 술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생활 여건이 자기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소비 여건도 좀 커지고, 그 다음 나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부양해야 될 가족도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모으기가 어려워.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여건을 극복하려면은 아까 말한 다양한 거. 특히 그 직장 생활에서 1억을 벌려면은 되게 바쁜 거 알지? 바빠서도 벌 수 있어요 1억을? 아니, 되게 바쁘잖아. 그 일을 많이 시켜 먹어. 회사가 1억 주면서 안 시켜 먹을까? 어마어마하죠. 뒤지게 시켜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또 다른 재테크를 선택할 시간이 없던 게 문제죠. 없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런 현실에 가장 부합한 재테크가 경매였던 거지. 왜? 공부를 짬짬 해가지고 천천히 제한 시간에 그 주어진 시간만 가지고도 경매가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직장인들 우리 성공 사례가 많잖아. PT들이.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우리 지금 일이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고, 지금 모순 없잖아. 그렇죠. 모순 없어요.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스스로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면, 그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손해 안 나는, 실력이 꾸준히 느는 그런 재테크가 있는가? 그치? 그런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저절로 답이 나온다. 근데 이제 또, 그런데도 이상하게 또 경매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경매를 싫어하면 경매에서 벌 수 있는 돈만큼 어디서 많이 벌어 제껴가지고, 야, 왜 그거 한 5천씩 버는 거밖에 안 해? 한 1억, 2억짜리 버는 거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왜 5천짜리 해? 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까? 그냥 싫은 사람도 꽤 있어요. 그냥 싫어? 집안에서 또 반대하는 경우, 특히 와이프 반대. 와이프 반대. 근데 왜 모든 집안에 거의 한 80%의 여자들은 돈을 버는 걸 막을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클 때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이, 야, 직장 생활해도 다른 건 다 몰라도 보증은 쓰지 마라.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런 얘기 하지. 보증 쓰지 말라는 이유는 보증 잘못 써가지고 그게 이제 연대보증으로 돼서 그 빚을 떠안게 되잖아요. 보증 쓰다 많이 망하지. 그 이야기가 그게 이제 그 보증이라는 게 사실은 통상 뭔가 사업을 한 거고 그 채무 채권 관계에서 거기서 잘못돼서 결국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부동산에 만연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증 서지 말라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대출하지 말라로 간다는 얘기야? 그렇지. 근데 부동산에 들어오면 대출이란 게 자연스럽게 결부가 되면서 이제 잘 몰라. 법원 경매라는 걸 일단 잘 모른단 말이야. 모르는데 왠지 뭔 보증도 서야 될 것 같고 지고. 왠지 뭔 빚도 좀 져야 될 것 같고 자기 게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런 생각들을 초창기에 사람들이 하면
이렇게 멍청하지라는 생각.